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제집 185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85페이지 37번 한번 풀어볼래요? 37번. 답이 두 개 있어요. 자, 보셨어요? 자, 답이 몇 번 같아요? 1번하고 몇 번? 2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왜 그러면 이제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1번은 매매줄 쳐놔봐요. 자, 뒤에 뭐가 있죠? 계약서. 또 하나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있죠. 거민을 받지 않는다. 단정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제출하면 거민을 제출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제출하지 않으면 거민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민을 받지 않는다. 이걸만 단정해낼 수가 없습니다. 봐봐요.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제 요거 우리 배웠죠. 거민 계약서 이렇게 배웠죠. 어디가 포인트예요? 계약이죠. 자, 원칙은 계약이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또 자, 소유권 이전이야죠. 소유권 이전. 그 다음 뭐예요? 부동산이야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 되죠?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정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매매가 뭐예요? 토지와 건축물 매매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뭐예요? 세무 정도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의신청감이 돼요. 그래서 1번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틀렸다라는 거 조심해 놓고. 자, 2번 한번 보죠. 자, 2번은 주소증명서면 제출해봐요. 자, 주소증명서면 제출하세요. 주소증명서면은 뭐예요? 새롭게 등기명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되죠. 그 앞에 뭐가 보여요? 말소가 보이잖아. 말소는 새롭게 등기명이 되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정답은 몇 번? 2번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거민계약서 1번과 관련돼서는 읽어봐요. 원칙 뭐예요? 계약 2단계 소유권 이전, 3단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어디로 빠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으로 빠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가 나왔다. 주소 증명 정보가 나왔다. 그럼 뭘 외워야 돼요? 등기 권리자가. 그렇죠. 등기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 중에서도 뭐예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뭔데요? 등기 권리자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말소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하나는 변경이죠. 변경은 객체의 변경이죠. 그러면 말소와 변경은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주소 증명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소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말소, 주소 증명 서면을 제출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정답은 몇 번? 1번하고 2번이 돼요. 자, 3번 질문 볼까요? 우리나라 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대해서 읽어봐요. 형식적 심사. 설마 3번 찍은 사람은 없겠죠. 자, 4번이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죠.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잘라봐요. 행정구역은 저희가 변경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자, 등기 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해서 변경된 게 있는 것으로 뭐예요? 본다. 이렇게 간주하죠. 자, 5번은 등기하는 등기 신청이 부적법이면 신청을 각하하나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부적법 여부의 판단은 등기 신청시가 아니라 뭐예요? 등기 기록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꼭 정리해 둘 거. 자, 2번은 꼭 정리해줘야 돼. 2번, 3번 지문 작년에 출제됐고 한 2번과 5번 지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8번 한번 풀어보세요. 38번.
자, 모의고사 뭐 본다 생각하고 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꾸 읽어봐요. 읽어봐야 돼. 자, 보셨어요? 자, 1번의 키워드는 어디예요? 보전 등기 줄 쳐놔봐요. 보전 등기. 자,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무슨 판결이면 좋겠죠? 확정 판결이면 좋합니다. 원칙은 무슨 판결? 확인 판결. 무주 토지는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분수, 구청장. 예적으로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도 속하죠.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속하죠.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요? 확인 판결이잖아. 그러면 확인 판결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없다 그랬으니까 X네. 자, 이번에 토지에 관한 소지 지번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잘라봐요. 그럼 거기까지가 뭐예요? 표제부죠.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죠.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어디를 잡았어요? 가까으리. 자, 가까으리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동그라미잖아요. 하고 뭐 했죠? 약정했잖아. 약정. 이게 약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공유하기로 약정했다면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 정보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어때? X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고라는 포인트를 잡아야죠. 공유물 불분한 특약은 뭡니까? 바로 불공유물 불분한 특약은 할 수 있죠. 특약과 약정은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요? 부기 등기.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자, 4번 질문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싹 다 거두절미하게 다 잘라버려요. 가까우리 공유하나 건축물 대장상 공유 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가압지분 얼마죠? 3분의 2. 어뢰 지분 3분의 1. 거기까지 잘라요. 거두절미하게 없애버려. 그러면 거기 보전 등기 줄 쳐놔봐요. 보전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인감증명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혼란시킨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보전 등기라는 거야.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므로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정답은 몇 번? 4번. 얼마나 좋은 지문들이에요. 이게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제출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옆에다 살짝 써놔요. 누구도 있죠? 사무원도 출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의미에서 온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는 거야. 자, 사무원이 출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무원도 뭘 할 수 있죠? 밑에다 써놔요. 보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보충과 정정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1인 사무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사무원도 출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보정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38번은 참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요 나름대로 요 문제를 뭐에 자꾸 반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에 문제를 다음에 풀 때 1번을 어떻게 풀어요? 보전 등기 키워드. 보전 등기는 원칙이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예적으로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속하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국어 실력이야. 자, 1번 지문에 대해서 봐봐요. 자,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그러면 원칙은 보전 등기에서 확인 판결이거든. 그러면 예적으로 무슨 판결도 속해요? 이행 판결도 속하고 무슨 판결도 속해요? 형성 판결도 속한다는 거야. 그럼 무주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요. 무주 건물은 시장, 분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면 여기는 국가, 요거는 시군구가 되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제 말장난을 잡아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확정 판결에 한한다. OX. 오죠. 확정 판결에 한한다. 맞잖아.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확인 판결에 한한다. 어때? X. 원칙적으로 확인 판결에 한한다. 맞죠? 이게 말장난을 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OX. 그러니까 말장난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어보면 여기에 자꾸, 그러니까 문제 점수 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을 자꾸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패턴을 유지하면 패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 잡아서 앞에 뭐가 있다? 확인. 그럼 특징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번을 다음 할 때, 토지에 관한 소재 지번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즉 표제부구나. 표제부 등기는 사실의 등기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까우리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가 뭐예요? 약정하고, 약정이 있다면 등기부에 기록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까우리 공유 하나 속지 말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보전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자, 법무사가 등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를 제출하여야 된다. 의무적이라는 거죠. 자격자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누가? 누가? 사무원이 출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5개 지문 다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39번 한번 풀어보세요. 39번도 등기 치하 좋은 문제입니다. 치하 관련돼서 이 문제로 딱 샘플 문제로 잡아두라고. 치하. 풀어보세요. 치하. 이제 50초 안에 문제를 다 풀어내야 돼, 이제. 지금 단계는 이제 툭툭툭툭 치고 나가야 돼요. 자, 봤죠? 여기 읽어봐요. 치하. 치하를 다른 말로 처를 해. 그죠? 철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효과 발생 전. 그럼 치하는, 등기 치하는 언제 하죠? 완료 전. 그죠? 그럼 갑니다. 1번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 정보의 한 경우 잘라봐요. 무슨 신청이 포인트죠? 일괄 신청이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해석을 해요. 봐봐요. 자기가 이제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요 밑에다 서류라고 써놔요. 서류. 자, 서류는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분성이라는 거예요. 나눠질 수 있다. 그러면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은 가분성이라는 것은 일부 치하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무슨 치하도 된다? 전부 치하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괄 신청 서류 가분적이구나. 그러면 일부 치하도 가능하고 전부 치하도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 정보의 한 경우 그중 일부 동그라미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기를 취하는 것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걸 외울 생각을 말고 일괄 신청은 서류다. 서류라는 건 나눠질 수 있다. 가분이다. 그러면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무슨 취하?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취하는 누가 했어요? 승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등기 신청인이 하잖아. 그러면 2번 봐봐요. 등기 신청이 취하란 등기 신청이 관해서 읽어봐요. 누가? 등기관이. 틀렸죠? 등기관은 뭐 하는 거예요? 각하, 보증. 그죠? 취하는 누가 한다? 당사자가 하는 거죠. 그럼 등기관이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부적법하면 등기기록의 기록을 거절하는 행위. 이거는 취하가 아니라 뭘까요? 각하가 되잖아. 각하. 개념이잖아요. 자, 그러면 3번에 등기 신청을 취한 경우는 잘라봐요. 취하를 했대. 그러면 그 취한 경우 밑에다 써서 취한 경우는 다 돌려줘. 다 돌려줘. 뭐까지 포함해서? 신청서를 포함해서 모든 서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를 환부하지 않는다. 어때? X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취하는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3번 지문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대조를 한번 써봐요. 요거는 이제 각하를 하나 써놔요. 자, 각하를 한다. 그러면 신청서를 뺀 나머지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신청서 제하고입니다. 신청서를 뺀 나머지예요.
그래서 치아가 나올 때하고 각하가 나올 때하고 완전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치아할 때는 전부 다 돌려져. 신청서 포함해서 모두예요. 그러면 각하는 뭐 읽어봐요. 신청서를 뺀 나머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각하가 나올 때, 치아가 나올 때 좀 의미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화장실 나올 때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구두 치아는 안 돼. 그래서 등기 신청의 치아는 뭘로?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서면. 그래서 서면 동그라미, 구두 빠져야 돼요. 그러면 쌍방대리 줄 서놔봐요. 쌍방대리. 앞에가 쌍방이야. 앞에 쌍방 동그라미.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쌍방이 나와야 돼. 근데 한 방이 나와서 요걸 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가 쌍방이면 뒤에도 쌍방이 나와야 된다. 쌍방 특별수권을 부여받아야 된다. 자, 그럼 자기가 그러면 문제를 요걸 자꾸 치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라고. 답을 외우지 말고. 1번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 정보의 한 경우 서류다. 가분성이 있다. 그러면 일부 치아도 가능하고 전부 치아도 가능하다. 그러면 등기 신청의 치아는 누가 한다? 당사자가. 그러면 등기 신청을 취한 경우는 전부 다 돌려준다. 신청서를 포함해서 등기 신청 치아는 뭐만 한다? 서면 치아로. 자, 쌍방 대리는 툭 치면 쌍방 이렇게 가야 돼. 근데 6번 하나 써놔요. 6번. 이렇게 써놔봐요.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라고 써놔봐요.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은 사람이 얘기하는 주체라고 써놔봐요. 주체. 주체는 나눠줄 수 있어 없어? 사람을 막 나눠? 그건 비인간적이지. 자, 무슨 성? 불가분성이야.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전부 치아라는 거예요. 일부 치아인데요. 전부 치아 아니면 공동 치아겠죠. 공동 치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헷갈려요. 공동 신청하고 일괄 신청하고. 그러면 공동 신청은 준체, 불가분성, 전부 치아도 가능하고 뭐예요? 언제나 무슨 치아다? 공동 치아야. 또 하나 적어놔요. 마무리 져요. 몇 자? 규칙 51자. 자,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어요? 규칙 51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여러분 그죠? 뭐라고 써놨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거야. 개정 전하고 개정 회차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근데 엄격하게 말한다면 저건 몇 번이죠? 자, 4번도 엄격하게 나오면 완벽한 문장이 아니야. 요 4번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4번 지문도 엄격하면 틀려요. 저것도 이신청감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봐봐요. 두 개를 써봐요. 방문신청이라고 써놔봐요. 방문신청. 자, 그러면 전자신청이라고 써놔봐요. 그러면 신청 방법도 두 종류가 있어. 무슨 신청이 있다?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 요 방문신청은 요거는 서면으로 둘이 서면 치아가 되겠죠. 근데 전자신청은 전자신청의 치아는 여기 봐봐요. 여기 동그라미인 거예요. 전자. 그래서 전자적으로 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4번도 딱 잘못하면 이신청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신청 방법은 뭐나돼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신청? 방문신청에 한해서 서면 치아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전자신청 치아는 뭘로 한다?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저 4번 지문도 엄격하게 말한다면 짜분하면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저게. 그러니까 방문신청인지 전자신청인지를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39번은 등기 치아의 샘플 문제로 잡으라고. 그러면 뭐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푸는 것보다도 요 등기 신청의 치아, 요 39번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39번의 정답 몇 번? 1번. 참 좋은 문제예요. 자, 40번은 별표 5개. 자,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자,
자, 40호는 뭐예요? 자,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무슨 사유? 각하 사유. 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거부야, 거부. 몇 조에다 규정해놨느냐? 29조. 몇 호? 1호부터 11호까지. 그쵸? 1호가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다음 각하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이 소리가 나온. 그러면 봐봐요. 다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1호 사유와 2호 사유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 사유는 감각으로 익혀놔요. 저처럼 이렇게 외우면 좋죠.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부과된 의무 줄쳐놓으세요.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옆에다 써놔요. 이거는 10호 사유야. 10호. 10호. 그 옆에다 그러면 가로 닫고 취득세, 세금 납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도 10호로 각하합니다. 그래서 1번은 10호다. 자, 그럼 2번에 신청정보 줄쳐놔요. 신청정보. 그러면 신청서와 매매계약서가 불일치할 때, 이때는 8호 사유로 각하해. 거기 옆에다 8호라고 써놔요. 그러면 만약에 신청서하고 매매계약서가 불일치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8호로. 자, 그러면 거기 3번을 봐봐요. 3번과 관련돼서는 이미 한번 배웠어요. 자, 봐봐요.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참고용으로. 뭐라고 써놨죠? 판결에 한 등기 있어요. 판결에 한 등기는 이렇게 써놔요. 원칙. 원칙은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뭘? 등기필 정보를. 자, 등기필 정보를. 예적으로 반드시 제공하라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라. 그러면 이걸 착상해 줘야죠. 요게 대결계구에서 요게 별표가 3개짜리인데 그럼 판결형 등기는 진정성 확보됨으로써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예적으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라. 요게 9번 출제됐다고 9번 독자적 문제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걸 딱 우리가 숙제해 둔 사람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읽어봐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요떤 등기를 당연히 받아줘야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4번은 신청 정보의 제공이 방식 동그라미잖아요. 방식이 뭘까요? 이건 요식이야. 요식. 그래서 가로 열고 5라고 써놔요. 이 5와 연결된 게 하나가 있어. 그 옆에다 써놔요. 4번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을까요? 자, 끝에다 이렇게 화살표 놔서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써놔요. 자,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슨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로 무슨 신청이죠? 동시 신청이죠. 이때 동시 신청 위반되면 이때는 몇 호로 각하한다? 5로 각하한다라는 거. 신탁 등기에서 동시 신청 위반. 조심하셔야 돼요. 동시 신청 위반.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왜 그러느냐?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일한 신청서야. 그러니까 동일한 신청서니까 동시 신청 위반이 됐을 때는 5, 즉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방식 포인트네. 자, 5번에 당사자 대리인이 출석 동그라미 있잖아요. 출석주의 위반됐을 때 그 옆에는 4호예요. 4호예요. 자, 관공서는 무슨 등기하죠? 촉탁 등기하죠. 그러면 직접 출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관공서 촉탁 등기는 29조 4호가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거.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자, 요즘은 참 좋은데 요런 소리는 안 하겠어요. 감이라도 하나 잡아놓으라고. 특히 3번 흥강편 딱 적어놓고 등기필 정보가 하이라이트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 봐봐요. 저처럼 1호 아나리바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4호는 무슨 주의? 출석주의 위반 5번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자, 신청서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그때는 6호로 각하해. 그러면 신청서상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할 때는 7호로 각하한다고. 8호는 아까 했죠. 신청서 등기 매매계약서가 불일치할 때 서류를 똑바로 제출하지 않을 때는 몇 호로? 9호로. 자, 의무에 부과된 거 위반될 때 몇 호? 10호로. 대장과 그러면 자, 신청서와 대장이 불일치할 때 아니면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11호로 각하한다고. 그렇게 해오면 진짜 자기가 신 같아. 등기관 같아. 너 1호로 가 임마. 너 2호로 가 임마. 너 3호로 가 임마. 이런데 뭐 그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것은 몇 호라도 해도
1호하고 2호라도 좀 잡아주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40번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3번이 됩니다. 자, 41번도 별표가 5개야.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자기가 읽어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자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읽어보셨어요? 동그라미 1번에서 포인트는 말소입니다. 말소를 딱 잡아요. 그러면 말소를 툭 치면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 앞에 뭐가 나왔어요? 일부. 그럼 2호 사유네요. 말소 등기는 일부가 아니잖아. 말소 등기는 전부잖아. 그러니까 이걸 잡아내야 된다고, 자기가 스스로. 제가 잡아주면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2번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전전사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중전사건은? 이중전사건은 돼요, 안 돼요? 이중지상권은? 안 되죠. 그러면 이중전사건하고 이중지상권은 왜 그 안 돼요? 배타적인 영유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은 부등기 저지력이다. 이거랑 똑같은 소리야. 이중전사건 안 돼요. 이중지상권 안 돼요. 이거하고, 그러면 요거 2번 봐봐요. 2번에 주택정보에 대해서 전세권 줄쳐놔봐요. 자, 설정 등기 잘라요. 동일주택의 주택, 임차권 동쳐놔봐요. 임차권 동그라미. 그러면 임차권하고 전세권의 공통점은 배타적 사용수익이거든. 요거는 결론적으로 뭐하고 똑같다? 이중 전세권하고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그러면 저희가 요런 행동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중 전세권 X라는 걸 가르쳐주면 그런데 혹시 야 전세권이 아니야. 전세권하고 임차권이 나왔으니까 안 될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과 임차권의 공통점은 어떤 사용 수익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택정보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후 동일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에 촉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중 전세권하고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뭐예요? 또 까먹었다. 대지권 등기. 요거는 대지권 뜻의 등기야. 하게 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하고 분리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거기 3번 봐봐요. 구분 건물과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읽어봐요. 위반을 했을 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호 사유다? 2호 사유라는 거야. 자,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여기 봐봐요. 4번은 이제 가압류 등기죠. 가압류는 촉탁이죠. 앞에 읽어봐요. 무슨 지분이야? 합유 지분이야. 줄쳐놔요. 합유 지분. 합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쑤시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때는 2호 사유로 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합유 지분이 아니라 공유 지분이라면 그때는 가능하죠. 자, 그러면 5번은 공동상생 일부만의 당사자 된 소송의 확정 판결로 잘라봐요. 협의 분할형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요게 이제 논란거리가 많이 된 거예요. 자, 질문도 참 많이 들어오고, 공공상속인 1인의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 판결로 잘라봐요. 그게 뭐 이제 읽어봐요. 거기에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어때요? 다 참석해야 돼? 1인만 빠지면 무효야, 안 무효야? 무효죠. 무효잖아. 공유물 분할 판결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되거든. 근데 그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뒤에 잡아봐요. 뭐라고 써놔서? 협의 분할한 상속 등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를 본다면 요거는 절대 안 돼요. 요거는 협의 분할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야. 협의 분할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걔가 앞을 포인트를 자꾸 잡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번은 어떻다?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5번 지문이 저한테 질문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라는 거. 자, 41번과 관련돼서 요 5개, 특히 이제 1번, 2번, 3번, 4번 자꾸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말서는 전부구나. 일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41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42번. 자, 2호 사유가 계속 2호 사유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기억은 어디가 포인트? 경견인의 걸린 소멸 약정이 있으면 잘라요. 포인트는 약정, 툭치면 부기, 등기 이렇게 딱 가는 거야. 자, 이거는 5년 기간 넘었대, 안 넘었대? 넘었대. 공유물 불분할 특정 약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몇 호로? 2호 사유입니다. 자, 이것을 가처분 등기후 잘라봐요. 가처분 등기후 잘라서요. 가짜 동그라미. 가는 임시 가짜죠. 확정 판결이 아니죠.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자, 리얼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한매 특약 등기. 요거는 2호 사유예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2호. 그러면 신탁 등기 동시 신청 위반은 5호 사유가 됩니다. 그거 정확하게 구분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인형을 보죠. 가등기 줄 쳐놔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처분 제한의 가등기 돼, 안 돼? 안 되죠.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2호 사유네요. 자, 그러면 비업은 이제 풀었으니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잘라봐요. 앞에 지상권 동그라미. 거기 뒤에 전세권 동그라미. 그러면 요거는 뭐하고 똑같아? 이중 전세권, 이중 지상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2호 사유와 관련돼서 몇 번? 2번이 되네. 니은. 그 다음에 미음, 비읍이 되죠. 자, 그럼 이음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죠. 또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설마 이거는 이제 머리에 박혔겠죠. 어때요? 1번은 어때요? 가등기 기한 가처분 돼요, 안 돼? 안 되죠. 요거는 뭐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을 건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조금 전에 했던 처분 제한의 가등기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자,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돼요, 안 돼요? 자, 또 바꿔치기 하니까 또 금방 바꿔치기 해놨더니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 자체의 가처분은 되잖아. 이걸 한자로 번지면 가등기 상이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되죠.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가등기 상의 가처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가등기의 가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어하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말이네. 기한하고 어하는 같은 말이네. 에 대한은 뭐예요? 가등기 상.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미음과 관련돼서 처분 제한의 가등기 이렇게 이제 요 의미는 보면 요거하고 같은 말이죠.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이걸 연습하라고. 자꾸 문제를 풀 생각하지 말고. 등기원의 권리소멸 약정, 특징만 부기 등기. 5년 기간은 없는 공유물 분할 특약 안 되고요. 법률 규정이 없는 특약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처분 등기 후 저러고, 아, 가짜구나.
그러면 임시 처분이죠.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와 판매 특약은 동시 신청 사유로서 입회되면 그때는 이호 사유로 각하는구나. 처분 제한에 가등기 대안돼 안돼.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미움과 관련돼서 지상권 전세권, 이거는 이중 전세권의 의미가 있거나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이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요것도 16개 지문도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걸 자꾸 집에 가서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자꾸 새로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아는 문제를 확인하라고. 아는 문제를. 지금은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확인하는 거잖아.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 새로운 걸로 확인하지 말고 풀었던 문제를 확인하라고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미를 치고 들어가는. 자, 43번은 같이 한번 풀어보죠.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그러면 1번 지문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1번 지문. 여기 봐봐요. 게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답, 등기관, 지감, 법원의 명령, 무슨 이의신청. 두 개는 원칙, 두 개는 예외. 그러면 예외 읽어봐요. 법률 규정. 그렇죠? 한번 봐봐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이 행해지지만 잘라요.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뭐에 따라 물려? 계시에 따라 물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3번은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잘라봐요.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밑에 써요. 단 용의권은 X야. 용의권은 안 돼. 용의권만 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의권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 용의권은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나머지는 된다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어? 소유권 줄 쳐놔봐요. 뒤에 무슨 건이 있어? 저당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끝에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샘플을 자꾸 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은 안 풀어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럼 요거 풀면서 기초를 마련해야죠. 다시요.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한처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용의권 문제 풀 때는 뭘 찾아봐? 하천이 나오면 X다. 그런 감각도 익혀놓으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2번이 틀렸네요. 자, 그러면 1번에. 자, 3번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잘라봐요. 누가? 권리자가. 권리자가 등기를 안 해가고 방치해놨어. 누구한테 방치해놨어? 의무자한테. 그러면 뭐에 3년 동안 하면 뭘로 처벌받아? 명의신탁으로 처벌받아.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가니까 뭐에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해 안 납부해? 납부해. 불이익을 받아 안 받아? 받아. 등기 좀 받아가 임마. 등기 인수 청구권.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딱딱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는 문장들인데요. 자, 그러면 3번은 맞네요. 자, 건저당 이전의 부기등기는 잘라봐요. 건저당 이전 등기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건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잘라봐요. 그러면 건저당 설정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건저당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그럼 주등기가 말소되면 건저당 이전 등기는 알아서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럼 따로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관이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 요거는 무슨 등기의 관계야?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야. 그럼 요걸 이제 자기가 써먹어야 돼요. 요걸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틀을 마련해 놓으라고. 그러면 자, 봐봐요. 이렇게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 이 사람은 저당권자, 설정자. 건자, 이 사람은 설정자. B가 C한테 넘겼을, 자, 건저당 뭐예요? 이전 등기죠. 요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요거는 부기등기죠. 이 사람은 건저당 양수인, 이 사람은 건저당 양도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말소 등기를 해서 원인물에 대해서 말소를 해서 누가 권리자야? 이 사람이 권리자죠. 여기서 의무자는 누구야? C죠. 근데 C한테 뭘 요구할까요? 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한다고. 그러면 공통으로 요게 말소되면 요거는 따로 뭐야? 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입니다. 등기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잘라봐요. 등기 신청의 간인은 줄쳐놔봐요. 1인이 하면 되지만, 여기 이제 봐봐요. 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 대표자가 1인이면 여기에다 도장을 찍어.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럼 1인이 간인하면 되지만, 근데 계약서를 정정을 해. 그럼 정정자는 딴 사람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럼 정정에 대해서는 무슨 날이? 저는 날임이 되는 거야. 저는 날임. 자, 그럼 자기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답만 그 해설을 보지 말고, 1번은 게시에 따라 물려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답,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다.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응정직, 관공서 적답 A는 등기관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A는 법률 규정이다. 이렇게다. 하점 합상이 하점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영의권은 설정이 안 된다. 나머지는 된다. 권리자가 등기 좀 받아가. 등기, 인수, 정부관. 주등기와 말소는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럼 신청인 다수인에 의해서 그러면 간인, 1인이 간인하면 되면 정정에 대해서는 무슨 날인? 저는 날인이 되는 거야. 자, 44번. 만약에 요거 44번을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봐요. 44번 문제. 우리 공부 안 했어요? 그러지 말고. 자, 감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봐요. 문제 44번을 보면 감이 있는지 테스트 할 수 있어요. 자, 답 보지 말고요. 넘어가면 답 본다는 소리예요. 몇 번 같아요? 자, 그럼 봐봐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신청인에게 신청 정보에 첨부한 서류를 환부할 때 반환해야 되는 것은, 자, 봐봐요. 1번 건축물 대장은 어디에서 뗄 수 있어? 항공사에서 다시 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다시 뗄 수 있는 것은. 그럼 다시 한번 풀어봐요. 아무 데나 뗄 수 있는 것은. 됐어요? 그러면 봐봐요. 건축물 대장 뗄 수 있죠. 토지 대장 뗄 수 있죠. 임야 대장 뗄 수 있죠. 가로 열고 3개월이라고 써. 자, 이 인감증명 몇 개월? 3개월. 뗄 수 있죠?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3개월, 주민등록 등초원 몇 개월? 3개월, 가족관계 등록부도 3개월이야. 근데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자, 토지거래가증은 유효기한이 있다 없다? 있으면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자, 토지거래가증 유효기한은 병문 규정이 없습니다. 토지거래가증. 혹시 다음 중 유효기간이 3개월 규정이 없는 것을 골라라. 만약에 헷갈려 나중에. 자, 그러면 봐봐요. 5번은 법률행위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가로 열고 써봐요. 매매계약서라고 써봐요. 매매계약서는 따로 따로 거부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럼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하나 더 풀어보자고요. 다시 토지거래가증은 유효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건축물 대장 몇 개월? 3개월. 인감증명. 그러면 인감증명 유효기한이 지나서 5개월짜리를 제출해서 그럼 몇 호로 각하한다? 9호로 각하하는 거야. 9호. 서면을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아까 9호. 9호는 하나 외워둘만 해요. 9호는. 자, 그러면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로 제출하지 않으면 몇 호로 각하한다? 9호로 각하해. 1호부터 11호까지 해오면 좋겠지만 옛날에는 애우게 했는데 요즘은 뭘 안 외워요. 왜? 애우게 하면 고문이라고 그래요. 고문. 그래서 학대죄라고 그래요. 학대. 정신학대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됩니다. 자, 45번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잘라요. 자, 잠시 쉬어가요. 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잠깐 잘라놔요.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 작성이 완료된 후 출처나봐요. 완료된 후. 자, 신청은 철회 동그라미. 이제 철회를 잡아봅시다. 철회라는 것은 법률효과 발생 전이야, 후야? 전. 근데 그게 앞에 봐봐요. 완료 후야, 완료 전이야? 후. 그러면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철회라는 개념만 잡았다면, 그러니까 앞에는 다 미사의구야. 미사의구라는 거야. 여기서 철회라는 포인트를 잡고 앞뒤를 문맥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에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며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로 열고. 이게 교합한대요. 이게 교합이라는 거야. 교합.
뭐라고? 교합이라는 뜻의 개념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거. 자, 문제 45문에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우리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테스트. 접수 시기. 자, 효력 시기. 그 다음에 완료 시기. 바로 요거라는 거야. 그러면 접수 시기는 뭐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효력 시기는 접수한 때. 완료 시기는 교합한 때. 교합이 바로 니은이라는 거야. 이게 교합이라는 거야. 자, 교합을. 옛날에는 요거는 그러면 옛날에는 뭐하고 똑같았을까요? 옛날에는 그 옆에다 써놔요. 옛날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날인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날인.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도장 찍었어요. 왜 그러면 옛날에는 도장 찍을 수 있어? 종이 등기부니까. 지금은 전산 등기부니까 도장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누구 등기관이 처리했다는 식별 번호를 부여해 준다고. 그 밑에 이걸 뭐라고 그런다? 교합이야. 그러면 요 말은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 무슨 시기를 써놔야 돼? 완료 시기라는 걸 써놔야 돼. 자, 맞네요. 그러면 이것에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잘라요. 잘랐어요. 자, 등기 동그라미. 건물 등기 기록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자, 그러면 선박은 등기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뭐는 된다? 등록은 되죠. 그래서 등록은 된다라는 겁니다. 등록은 되죠. 근데 여기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의 등기 명인이 3인이 2인으로 변경된 경우 잘라요. 자, 3인 동그라미. 자, 잘랐어요? 3인 동그라미, 2인 동그라미. 그러면 3인이 2인으로 돼서 지분의 몇 분의 1에서? 3분의 1에서 몇 분의 2분의 1로. 그러면 지분이 변동했네. 요거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에 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무슨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그러니까 요걸 해석을 진짜 해석 보면 진짜 재밌어요. 한번 어떤 단계만 지나면 등기법은 너무 재밌어요. 해석하기가. 그러면 등기명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없다라고 그래서 없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무슨 등기 해야 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또 한번 해석해봐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눈으로 익히라 하고, 영어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라서, 그러면 이제 해석해야죠. 일부는 일부로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와. 자, 그 소유권을 주제로 건치면 권리죠. 그러면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런다? 지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뭘 표시해줘야 돼? 지분, 그렇죠? 지분. 자, 그러면 위험은 갑니다. 한 필의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한 필의 토지 일부 줄 쳐놔봐요. 일단 저당권부터 처리하고 하죠. 저당권은 토지 일부에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부동산 자체의 일부는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자체로 틀려서 안 틀려서? 틀려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했잖아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전제조건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 불러봐요. 부동산 전부,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 그래서 권리의 일부,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용익권능, 처분권능, 그죠? 처분권능,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이제 OX 한번 해봅시다. 용익권능부터 일부, 요거는 X. 왜 한 대? 지분이죠. 그럼 지분은 다 미치잖아. 그러면 전세권의 지분을, 전세권에다 지분을 설치하면 공유물 처분행위가 돼.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X, 요거는 O. 그러면 이제 요걸 숙지해 놓고, 그러면 항상 영위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지분이 뭔데? 권리의 일부. 이렇게 잡아라. 그럼 자,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릴 것이 대지권 등기된, 자, 대지권 등기된 전세권이 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OX. 자, 봐봐요. 그럼 요 전세권은 무슨 물건? 영위물건, 대지권 등기. 요게 바로 지분이거든. 이 말은 결론적으로 지분의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X야. 그러니까 요걸 지분을 직접적으로 주면 괜찮은데, 요걸 살짝 곤쳐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사교에서 자꾸 머릿속에 박아야 된다는 거야.
자, 처분 권능, 부동산, 일부 안 돼, 전부는 돼, 권리 일부 돼, 여보 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뭔데? 각각을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럼 일부만 개설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전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요거는 되고. 요걸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다시 미음을 봅시다. 한편의 토지 일부 줄쳐놔봐요. 이게 바로 부동산 자체의 일부잖아. 부동산 자체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지상권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디귿과 미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서 마무리를 정리해 주시고. 자, 46번 하나 풀고 좀 쉬었다 들어가죠. 46번 풀어봐요. 자, 저희가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46번과 관련돼서는 뭐 출제 가능성 거진 희박하지만 그래도 요 46번은 몇 번을 했느냐? 200번이 넘어서 200번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선생님 진짜 200번이 넘어서 잡아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자, 이원화되어 있어요. 대장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 대장. 그래서 읽어봐요. 선대장 후 등기가 돼. 항상 사실은 먼저 대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척탁? 등기 척탁. 그죠? 자, 요번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어디에요? 선등기 후 대장.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통지 제도라는 말을 써주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등기필 통지는 무슨 변동이 발생하대?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있어야 돼.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번 째려봐. 뭐가 보여? 가등기가 보이잖아. 가등기. 가등기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거든. 그러니까 가등기, 그 밑에 가로 열고 가처분 써요. 가처분, 가압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거든. 그러면 대장소관청에 등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이쪽 대장소관청에 알려주기 위해서는 무슨 변동이 발생해야 돼?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생겨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토지 한 필지가 있어요.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도 알려줄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변동이 있을 때?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다음 중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뜻을 토지의 경우 지적공부 소관청,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 지적소관청이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면 1번에 소유권 이전 청원의 가등기. 아직까지 변동이 없죠? 그럼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소유권 보전 등기. 당연히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회복 등기,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소유권 완소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거든. 그럼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면 과거에는 여기에다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여기 하나다 뭘 하나 쓰셔놓냐면 한번 봅시다. 지금은 뭐 멸실회복 등기 거진 제도적 의의가 상실했지만 멸실회복 등기는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멸실회복 등기는 등기부가 멸실한 거잖아.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 멸실회복 등기의 개념은 등기부가 전부 일부 소실했을 때 하는 거잖아. 지금 멸실회복 등기는 사실적 측면으로서 지금 거진 제도가 제도적 의의가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전산화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에다 뭘 하나 쑤셔넣냐면 멸실회복 등기를 쑤셔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멸실회복 등기란 뭐가 멸실한 거다? 등기부가 멸실. 자, 그럼 알고 봤더니 몇 번 한 거예요? 우리 수백 번 했어, 수백 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어. 선대장, 후등기.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를 뭐 해야 돼?
일시시계열. 그래서 등기법은 몇 개월을 강조한다? 1개월 강조하겠다는. 그러니까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명의신탁은 3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출제 예상되는 거 읽어봐요.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규 등록 읽어봐요. 등기 적탁사에서마다 제외.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걸 듣고 보니까 엄청나게 머릿속에는 있는데 요 가지를 머리를 못 써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1번. 거짓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를 한번 따져두라는 거니까. 자, 우리 잠시 쉬었다. 192페이지 표시에 관한 등기 나가보도록 하죠. 좀 쉬었답니다.